네, 안녕하세요. 엔클라우드24의 임수진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엔클라우드24가 올해 정보지원 메타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엔클라우드24는 올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선정에서 컨소시엄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고요. 이제 메타버스 개발사의 면모를 좀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개발하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AWS를 선택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형식의 메타버스이고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또 어떤 BM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왜 AWS를 선택을 했고 또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공유를 드리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컨소시엄에서 맡고 있는 롤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그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기획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백엔드 스트럭처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쪽이라든가 응용단과의 연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의 NFT와 블록체인 스트럭처 부분에 대한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BM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각각의 그 역할 부분에서 AWS를 선택하기로 한 이유는 이에 상응하는 기능들이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메타버스 플랫폼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한 AWS의 기능은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이고요. 워크스페이스는 뭐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시겠지만 가상화 PC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 기능에 주목한 이유는 유저의 접속 환경이나 접속 디바이스에 따라서 사용자의 체험과 경험의 레벨이 달라진다라는 우려 때문에 가능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 놓고 그 사용자들이 최고의 사양의 버추얼 머신에서 완벽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기능을 좀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백엔드 스트럭처 부분은 여러분도 익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EC2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단과 응용단 그리고 전체적인 스트럭처의 VM 환경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NFT와 블록체인 스트럭처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AMB 기능이고요.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얼마 전에 크게 블로깅 기사도 나왔고 보도자료도 나왔던 기능으로서 익히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AMB에 주목한 이유는 AMB를 이용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NFT 거래 트랜잭션을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아마존 워크스페이스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 또 이 기능들은 어떤 기능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워크스페이스를 저희가 고른 이유는 아시다시피 디바이스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접속을 하거나 PC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어로 VR 기어로 접속을 하거나 할 때에 이용자의 그 액세스 디바이스 환경으로 인해서 그 편차로 인한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경험의 차이를 좀 줄이고자 최고 사양의 운영 체계를 제공해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개발이 완료가 될 경우에 이제 사이즈가 좀 크다면 이 큰 용량의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시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신 버전의 항상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의 메타버스를 어, 가용 가능한 모든 벌추얼 머신의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기능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포의 내용은 최신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컨텐츠가 항상 접속할 때마다 바로바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패치를 받거나 다운로드 받는 일이 없도록 이런 사용자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AWS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AWS 워크스페이스의 기능적인 장점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일단 이 기능 자체가 코로나 시대 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공이 됐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위치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스크탑에 액세스해서 원격 접속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변화되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취약했던 엔드포인트 쪽의 디바이스 대신에 AWS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보안성을 강화하고 접속 환경을 최고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컴퓨팅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 옵션을 그 온데만드 종량제 크기의 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저희 BM 쪽과도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안에 이런 비용들이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완전 관리형 어플리케이션 제공이나 아니면 거의 100%에 가까운 가동 시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고가용성 AWS 인프라를 통해서 어떤 장애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기능들을 좀 선택을 하고 있고요. 워크스페이스를 고려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서비스적인 장점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BM을 Subscription Based BM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용자에게 손쉽게 데스크탑을 할당하거나 이 서브스크립션이 종료된 이용자의 데스크탑 역시 편리하게 제거하는 이런 기능들이 BM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민감한 개인화 데이터들이 상당 부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화 데이터에 대해서도 AWS의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안전하게 보안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어떤 기기를 통해서 접속을 하더라도 저희가 제공하는 이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사양은 최고로 높고 최적화된 상태로 이용이 가능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이나 운영적인 면에서의 장점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일단 개발된 브라우저나 네이티브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자의 숫자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요건에 가장 맞는 번들이나 서비스에 이용할 그 워크스페이스 수를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확장이 가능하고 프로비저닝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HIPAA 적격 서비스나 PCI 규정 준수 이런 부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돼서 향후에 이제 고품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또 고품질 데스크탑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PC 오버 IP 원격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익숙한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 환경에 유지해서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과 운영적인 장점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암호화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AWS의 그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그러니까 KMS하고 이 서비스, 이 워크스페이스를 통합을 해서 KMS 고객 마스터 키를 사용하면 워크스페이스의 스토리지 볼륨을 암호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구현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자체가 메모리얼 메타버스라고 일종의 그 추모와 관련된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이고 또 좀 약간 물론 공개적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개인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암호화도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멀티 액세스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고품질의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해서 윈도우나 맥이나 크롬이나 아이패드, 파이어 태블릿이나 다른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통해서 접속을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그냥 서비스나 개발적인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부분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BM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브스크립션 비용에 이 워크스페이스 하나 늘어나는 것들이 녹아 있으면 사업적으로 이 부분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비용의 예시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서울 리전 기준으로 해서 8CPU에 32기가 메모리, 그다음에 루트 80기가, 사용자 볼륨 10기가 정도로 했을 때 월에 한 10불 정도, 그리고 시간이 오버가 되면 시간당 1.63불 정도의 저렴한 이용료가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한 BM의 설계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또 소개드릴 기능은 AWS Managed Blockchain AMB이고요. 저희가 이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메타버스는 이제 경제 구조의 구현상 필연적으로 NFT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용자 간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인터랙션이나 트랜잭션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다가 AWS에 존재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편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 비행과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를 할 때 AWS의 또 다른 기능인 AMB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앞서 김동현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MPO들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과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메타버스에서 MPO와 연계해서 좋은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MPO들은 월렛이 없어요. 그래서 코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MPO들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일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월렛을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 조직 기관의 그 활동이나 아니면은 어떤 도네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AMB는 이제 기본 구성이 이제 NFT 작성자는 그 매니지드 블록체인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이더리움 그 게스 루트를 통해서 이더리움 링키 테스트넷에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NFT 생성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이슨 RPC 요청이 아마존 APK를 통해서 REST API 엔드포인트로 전송이 되고 람다에서 전달을 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 프록시 연동으로 구성된 람다는 토큰을 배포하고 발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이 논리를 구현하고요. 그다음에 서명된 트랜잭션을 보내고 매니드 블록체인 HTTP 엔드포인트로 전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전송된 거래는 네트워크 트래픽과 지불한 가스 요금 때문에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취소될 위험이 없도록 고정된 최소 확인 횟수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에서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구성에서 이제 람다에서 발생하는 시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게이트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블록체인을 폴링해서 필요한 확인 횟수를 확인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횟수의 확인이 완료가 되면 파게이트에서는 NFT 생성자한테 SNS를 통해서 AWS Simple Notification Service라고 하죠. SNS를 통해서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을 하는 형태로 기본 구성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 기본 구성 하에서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제작하고
아니면 구매를 원하는 이런 NFT에 대한 인터랙션과 트랜잭션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라는 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NFT 크리에이터를 기준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기본은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NFT 크리에이터가 이제 제이슨 그 RPC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이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게 람다로 가게 됩니다. 람다에서 AMB로 가고 AMB에서 직접적으로 이더리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매니저를 통해서 프라이빗 키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NFT 메타데이터로서 S3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 SNS하고 연계가 돼서 람다를 통해서 파게이트를 통한 펄링을 진행을 하고 결과 값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트랜잭션 컨퍼메이션에 대해서 NFT 그 크리에이터에게 전달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AMB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솔루션의 배포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전체 조건을 설정을 하고 이더리움 노드, 그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람다, 파게이트, SNS나 뭐 S3 버킷으로 이 구성된 NFT 스택을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JSON RPC 명령을 보내서 일단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거나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된 NFT의 트랜잭션을 메타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 AWS의 그 SAM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스택을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드가 완료되면 이제 디플로이 명령어와 변경된 내용의 배포를 위해서 이제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AWS SAM으로 배포를 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스택이 되고 스택 체인셋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생성된 체인셋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정보는 뭐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노트 정보나 아니면 NFT 메타데이터 버켓, 그다음에 NFT 메인 정보, 그다음에 인보크 파게이트 태스크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AMB에서 기억할 것이라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NFT를 기반으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AWS 웹사이트 또는 AWS 컨설팅을 통해서 이 NFT를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의 백엔드 처리 메커니즘의 구성을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NFT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개발자다, 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AWS 블록체인 관련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디오들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라든가 백서, 화이트 페이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컨클루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다음에 이제 5가지 포인트를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싶은 메타버스의 구현을 기획하기 위한 그 방법론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AWS와 함께 찾아가는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우선 여러분이 구현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AWS의 기능이나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아키텍처의 정의에 따라서 각 기능은 전체 스트럭처 내에서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근차근 구성을 하시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대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하시고요. 그러면 전체 스트럭처가 정의가 되면 이게 과연 우리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것이냐, 예산안을 기준으로 최적화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적화된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제 개발 기간과 서비스 마일스톤별 업데이트 플랜에 따라서 실제 구성 일자를 편성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다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비용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또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효율성과 이 기능적인 구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마일스톤을 지속적으로 팀원들과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능별 조언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저희 클라우드 24라든가 아니면 AWS의 뭐 헬프 링크, 그다음에 서포트 페이지, 그다음에 퀘스천 큐 같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인 QA를 하시면서 방법을 만들어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한번 결론을 내고 싶은 말인데,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 굉장히 돈을 태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기초에서 이 스트럭처 기반을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여기저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산으로 가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잘 개발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중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비용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제 이 기능을 몰라서 사업적인 실패 요인으로 그게 작용이 되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기준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AWS는 메타버스 구현에 가장 최적화되고 기능이 많은 CSP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고 최신 기술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CSP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개발자분들, 특히 이제 메타버스의 백엔드 스트럭처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AWS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것, 또 그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는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AWS를 통해서 뭐 언제나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문의할 점이라든가 상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엔클라우드 24를 통해서 많이 문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퀴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